안녕하세요. 빌딩즈의 윤상현, 조한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매각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반포동 705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230억, 토지 면적 184평, 연면적 558평,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3년도 건물이고 승강기는 현재 없었습니다. 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던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경매로서 이번에 매각이 됐던 사례이고요. 경매를 그래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유명했던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 개요를 보시면은 처음에 감정가가 340억 원부터 시작해서 3회 유찰이 돼가지고 최종 230억 원으로 매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생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도하고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혹은 건물을 멸실해서 신축을 하실 분들께는 굉장히 괜찮았던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 입찰가인 170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강남대로변 인근에 메리트 있는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었고요. 실제로 230억 원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약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매건으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명도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었고 대출에 대한 이슈도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검토를 하실 때 용도 지역이 현재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준주거인 이유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지을 그런 조건으로 그 설계를 통해서는 준주거가 가능했지만 실제로 다시 이제 설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연면적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대지 면적 자체가 거의 200평에 육박하다 보니까 1억대로 강남 대로변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옆쪽에 바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해당 매물이 조금 더 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더 높은 정도의 건물 규모가 예상이 됐던 그런 입지입니다. 제 고객분들도 꽤나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를 이제 운영하실 분들께서 매입을 좀 검토를 하셨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해당 매물이 이제 대로변에 있지만 일방통행길이 조금 많이 있었고 대로변에서도 진입하려면은 유턴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으나 충분히 금액적인 메리트로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었던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매입하셨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그런 낙찰가보다는 좀 많이 높게 차순위 입찰자와는 약 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다. 다만 그 충분히 미래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감정가의 67% 정도의 매가로 매입을 하셨던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현동 18016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은 88억, 토지 면적은 76평, 연면적 202평, 건폐율 56%, 용적률 199%,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이고요. 건물이 이제 2025년 7월 달에 준공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이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주차 대수 5대, 승강기 1대.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 논현초등학교 남측에 좀 위치해 있고 매도인분께서 조금 손해를 조금 보고 매각을 한 사례인데 2022년에 90억에 좀 매입을 하셨습니다. 네. 매시를 하고 이제 신축을 좀 진행을 했고 이제 신축 비용은 저희가 한 21억 정도. 그래서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고 1년 지난 뒤에 이제 저번 달에 매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88억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0억 이상이 손해로 좀 확인이 되는데 최고점에 좀 매입한 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입하고 지금까지의 좀 많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치면서 매각을 또 하셨고, 실제로 제가 건물을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건축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평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임대 면적에 뭐 기둥들이 조금 위치가 좀 아쉽다든지 임대도 이제 신축 후에 또 맞춰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다 이제 손해를 또 보고 매각을 하셨습니다. 뭐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90억 원으로 매각이 됐을 때 그래도 괜찮은 그런 매각 사례라고는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더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도 평당 1억이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도로 여건도 괜찮고 그리고 당시의 건물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물론 정리는 좀 많이 해야 됐던 그런 사례이긴 했었는데 뭐 리모델링 하는 게 조금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신축을 해도 그래도 이해는 된다 정도였는데
한창 안 좋은 이제 고금리 시기랑 겹쳐가지고 맞습니다. 임차사 유치가 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이자 비용 감당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매입하신 분께서 매입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조금 뭐 누수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사용하시기에는 또 잘 매입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부동 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13억 5천, 토지 면적 24평, 연면적 14평, 건폐율 57%, 용적률 57%,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구조는 특이하게 좀 목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층수는 이제 지상 1개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앞쪽에 도로 6m랑 측면에 도로 2m 도로에 접해 있었고, 주변 역으로는 경북국역 3호선이 약 4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호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개는 이제 옷가게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한 개는 이제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서촌하고 멀지 않은 상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10억대 매물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많이들 검토를 하셨었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 자체가 토지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추후에 연면적을 어떻게 늘릴지, 이거를 임대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이제 사업성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그런 매물입니다. 목구조를 뭔가 증축을 하거나 혹은 수선을 하려고 봤을 때 그 수선 비용이 조금 크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 자체가 지금 한옥보전구역 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약간 지원액은 좀 받고 건물을 수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지원 금액을 받고서도 어떤 식으로 임대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뭐 해당 매물이 좋고 나쁨이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뭐 서촌이나 북촌 쪽 건물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건물들이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보강 문제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딱 건물을 들어가 보셨을 때 뭔가 석가래나 혹은 이제 건물을 밖에서 봤을 때 천막 같이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보시면은 그게 아마 기와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좀 그렇게 천막을 씌워놓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셨을 때 아, 이게 한옥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액대라서 좀 접근이 좀 수월했던 게 좀 네. 장점이었던 것 같고, 확실히 그 경북궁 인근은 이제 한옥보전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또 높게 못 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강로 2가 31번지입니다. 매가 금액은 250억입니다. 평당가로는 이제 1억 6천 수준이고, 토지 면적 147평, 연면적은 300평, 건폐율 58%, 용적률 149%,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2021년 준공되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 7대, 승강기 1대, 그리고 도로는 8m, 6m를 접하고 있는 코너 땅입니다. 삼각지역으로부터 이제 167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제 초역세권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이제 2019년에 9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평당 6천대. 매입 당시에 이제 건물이 없었고 이제 주차장 부지로 좀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신축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신축 비용 평균치로도 고려했을 때 한 25억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취득 원가는 약 121억 원 정도, 토지 매입했을 때 대출 한 60억, 건물도 한 17억 5천 정도 매입을 해서 대출은 총 77억 5천 정도 들어갔을 거고, 이자는 이제 아무리 좀 높아야 한 2%대로 또 예상을 해서 월에 한 1,300만 정도로 나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이제 건물을 또 신축하고 임대를 맞췄을 때 월세가 한 1,5,800 정도였어요. 이 이자를 상쇄하고도 좀 많은 부분이 수익으로 좀 나왔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26년도 4월에 이제 250억에 또 매각을 했는데 7년 동안 이제 본 시세 차익이 129억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어쨌든 다 월세로 상쇄하고 이제 취득 원가로만 고려했을 때 129억인데 1년에 거의 한 2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또 얻으신 진짜 부럽네요. 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분은 진짜 재미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하고 매각한 사례 중에는 그래도 좀 손에 꼽지 않을까. 뭐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가서 느끼는 게 건물들이 진짜 잘 지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되게 작품처럼 잘 지어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해당 매물도 굉장히 잘 지어놔가지고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지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더 돈은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입하신 분 입장에서도 좀 많이 그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임대료도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가지 정도 사례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매도자의 입장에서 어떤 투자였는지를 좀 살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식의 이 변동성을 부동산으로 많이 옮겨오는 또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계약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좀 성공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